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미국 보건당국이 5살부터 11살까지의 어린이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승인했습니다. 이 부작용에 대한 부분도 논의됐지만 접종을 했을 때의 이익이 더 크다고 판단을 했다는데요. 네, 우리도 지난달 16세에서 17세에 이어서 지금은 12세에서 15세까지의 청소년 접종도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아마 단계적으로 더 확대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하지만 걱정은 여전히 있습니다. 네. 자, 백신을 맞은 부모들도 아이들의 접종에 대해서는 당연히 고민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요. 자, 이 때문에 학교 현장에서도 백신 접종을 학생들에게 강요하지는 않고 있는데요. 다만 기저질환이 있을 경우에는 접종을 권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에 판단은 청소년 본인과 또 부모들의 몫이 될 것 같습니다. 네. 헬로티비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서울의 신규 확진자 수가 다시 1,000명대로 치솟았습니다. 방역당국은 일상 회복 과정에서 확진자 증가는 불가피하다며 백신 접종과 일상 공간에서 마스크 쓰기 등 방역 실천을 당부했습니다. 은평구의 백신 접종 완료율이 전국 평균보다 높은 78%를 넘어선 가운데 은평구가 일상 회복 추진단을 구성했습니다. 양천구가 고시원 등 주거 취약 지역에 혼자 사는 중장년층의 생활 실태를 조사합니다. 고독사 등 불의의 사고를 예방한다는 취지입니다. 정책 브리핑에서 살펴봅니다. 전 국민에게 30만 원에서 50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더 지급해야 한다는 한 대선 후보의 언급에 재난지원금이 다시 화제입니다. 여론은 지금에서 시민들의 생각을 들어봤습니다. 예, 일상 회복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이동량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휴대전화 이동량, 또 신용카드 매출액 등 모든 지표에서 이동량 상승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방역당국은 일상 회복을 안정적으로 계속 추진하기 위해서는 마스크 쓰기 등 방역 실천이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코로나19 소식 손성혜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일상 회복 시행에 맞춰 공공서비스 시설 이용 제한도 풀렸습니다. 은평구의 경우 도서관 열람실 이용 인원은 좌석수의 30%에서 50%로 이용 가능 시간은 오후 6시에서 밤 10시로 늘어났습니다. 주민들은 일상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기존에는 집에서 인터넷이나 이런 걸로만 봤었는데 사람들하고 소통도 할 수 있는 장도 많이 열리고 이래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하지만 사회 전반 방역 수칙이 완화되면서 감염 확산에 대한 우려도 높은 상황. 일상 회복 전환 사흘째인 3일 서울의 신규 확진자는 다시 1,000명대로 치솟았습니다. 방역당국은 단계적 일상 회복 과정에서 확진자 증가는 불가피한 현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모임이나 약속 등 사회적 활동이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방역당국은 의료 대응 체계가 감당 가능한 범위 내에서 중증 환자를 관리하고 사망자를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백신 접종을 강조했습니다. 예방접종은 중증화와 사망을 방지할 뿐만 아니라 본인의 감염을 예방하여 다른 사람들에 대한 감염 전파 가능성도 줄여줍니다. 정부는 요양병원 등 취약시설에 대한 추가 접종을 접종 완료 후 6개월 후에서 5개월 후로 앞당겼습니다. 3일 0시 기준 백신 접종 완료율은 75.7%입니다. 성인을 기준으로 할 경우 88%를 넘겼으며 12살에서 15살 백신 접종 예약률은 27.8%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손성혜입니다. 은평구가 지역 주민의 일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일상 회복 추진단을 꾸렸습니다. 일상 회복 추진단은 구청장을 단장으로 민생, 경제, 의료, 방역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됐습니다. 일상 회복 추진단이 구성된 건 은평에서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발생한 지 617일 만인데요. 은평구는 분야별로 다양한 의견과 아이디어를 반영해 일상 회복 정책을 추진하고 전국 단위로 시행할 수 있는 사업은 서울시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3일 0시 기준 은평구 접종 완료율은 78.7%로 전국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집계됐으며 누적 확진자 수는 5,116명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양천구가 주거 취약 지역에 사는 중장년 이상의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생활 실태 조사를 진행합니다. 1인 가구가 급증하면서 고독사 등의 불의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인데요. 네, 양천구청 복지정책과 조재란 희망복지팀장을 연결해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저는 양천구청 복지정책과 희망복지팀장 조재란입니다. 예, 저희가 앞서 전해드린 주거 취약 지역에 거주하는 중장년 1인 가구 생활 실태 조사. 먼저 이 주거 취약 지역이 어떤 곳인가요? 네, 주거 취약 지역은 상대적으로 주거 환경이 열악하거나 안정적이지 못한 다가구 주택의 지하, 옥탑, 고시원, 여관, 모텔과 같은 곳에서 거주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구 1인 가구는 5만 3천 명으로 양천구 전체 가구의 30%에 해당하며 이번 조사는 사회 구조 변화와 코로나19로 인해 1인 가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회적 고립과 구독사 위험이 높은 중장년 이상 1인 가구 중 주거 취약 지역에 거주하는 가구에 대한 상시적 발굴 체계를 구축하여 선제적으로 사회복지 서비스를 지원하고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 조사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지 궁금한데요. 혹시 사업주들이나 또 일반 주민들도 신고를 직접 할 수 있는 건가요? 우선 관내 중장년 이상 1인 가구 중 주거 취약 지역에 거주하는 대상을 확인하여 동주민센터에서 안내문 발송 후 상담을 실시합니다. 뿐만 아니라 특정 소방 대상물로 관리되고 있는 129개소의 목욕탕, 찜질방, 고시원 등의 사업주에게도 안내문을 발송하여 도움이 필요한 위기 가구도 접수받아 상담을 진행하게 됩니다. 혹시 주변에 주거 취약 1인 가구가 있다면 관할동 주민센터로 도움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실태 조사를 통해서 대상자가 발견되면 그럼 이후 어떤 조치가 취해집니까? 이렇게 발굴된 대상은 동주민센터에서 복지 상담을 실시하여 현재의 위기 상황, 소득 재산 기준 등을 판단하여 기초생활보장제도나 긴급복지, 후원금품 지원 등 가구별 맞춤형 사회복지 서비스를 연계하고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경우 사례관리, 모니터링 대상자로 선정하여 중장년 1인 가구가 사회적 고립감과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네, 오늘 관련 도움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양천구청 복지정책과 조재란 팀장이었습니다. 자, 모든 국민에게 30만 원에서 50만 원은 더 지급을 해야 된다. 한 대선 후보의 언급에 재난지원금이 다시 화제입니다. 네, 여당에서는 실제 지급도 검토하는 분위기지만 예산을 쓰는 일이다 보니 반대 의견이 적지 않습니다. 시민들의 생각은 어떨까요? 이세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지급을 반기는 쪽은 재난지원금의 순기능에 집중했습니다. 나는 좋다고 생각해요. 자영업자들도 지역사랑 상품권을 주잖아요. 그걸 쓰기 위해서 지역 경제도 사라지고 일거양득이지. 반대 목소리도 있습니다. 국가 재정을 생각하면 불필요한 지급이라는 겁니다. 나라의 경제와 미래를 생각한다면 이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많은 부채가 있는 상태고 그러니까 우리 젊은이들을 생각해야죠. 포퓰리즘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어김없이 나옵니다. 빚이 얼마나 있노 나라. 국가를 다 비워먹고 정치 노름하기가 그거 퍼들라고 하는 거 빼야 더 되나? 그러면 안 되지. 조금 다른 목소리도 있습니다. 지원금은 필요하지만 모든 국민이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줘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지금 재정이 딸린다고 하는데 추가 예산을 해서 꼭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는가. 정 어려우면 필요한 사람들, 꼭 지금 장사에다가 힘든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한테 대폭적으로 지원해 주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맞다고 생각합니다. 직장인들은 월급 못 받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까지 줘야 되나 싶기도 해요, 이제. 저희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한테 더 조금 많이 가야 되지 않을까. 지급이 확정되면 이번 지원금은 정부가 주는 6번째 재난지원금이 됩니다. 다만 정치권 안에서도 공방전이 이어지는 데다 국민들의 목소리마저 엇갈리면서 전국민 재난지원금은 논쟁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세진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양천구가 전국 주민자치박람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양천구는 지역 활성화 분야에서 이웃에게 힘이 되는 이웃, 신월 5동이라는 주제로 우수상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신월 오동은 스튜디오를 활용해 가족 심리 상담, 주민자치 어린이 학교 등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비대면으로 추진했습니다. 은평구가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반려동물 문화교실을 연다고 밝혔습니다. 반려동물 문화교실은 개와 함께 사는 그들의 토크 콘서트를 주제로 명사 강연과 현장에서 질의응답을 주고받는 토크 콘서트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행사는 오는 17일 은평구청 7층 대회의실에서 반려동물 미 동반으로 열립니다. 서울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어온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무이자 융자를 지원합니다. 지원 규모는 3천억 원으로 한도 심사 없이 업체당 최대 2천만 원까지 융자가 가능합니다. 지원 조건은 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간 무이자를, 2차년도부터는 0.8%의 금리를 서울시가 보전합니다. 이번 지원은 무이자, 무보증료, 무담보를 골자로 하는 사무 안심금융 지원으로 서울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늘 헬로티비 뉴스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